주인공자는 어린 시절 회계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대도시 리난으로 가게 되는데요. 형루는 가족과 함께 떠나지 않고 고향에 남게 됩니다. 자는 리난에서 아버지 상사였던 팽판관의 밑에서 의학과 검시 등의 법의학을 공부했지만 이유 모를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리난으로 돌아가서 법의학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자. 하지만 형루는 혼자 고향을 지켰다는 이유로 자를 괴롭히고 감시하며 힘든 농사일을 시키죠. 어느 날 자는 고된 밭일을 하던 중 땅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머리였죠. 목이 잘린 시체는 자의 여자친구 앵두의 아버지였습니다. 머리가 잘린 시체 입에는 천 조각을 물고 있었고 자는 그 입속에 천을 꺼내 보관하고 살인 사건을 관청에 알렸죠. 마침 리난에서 자의 고향에 들렀던 팽판관이 그 시체를 보게 됩니다. 시체를 살펴보던 팽판관은 시체에 벌려진 잎과 목을 살펴보더니 최초 발견자였던 자에게 천이 어딨는지 묻습니다. 시체에 입이 벌어져 있다는 것은 죽기 전 소리를 치기 위한 게 아니야. 그랬다면 죽은 후 근육 이완으로 입은 닫혀 있어야 맞는 것일세. 죽기 직전이나 죽은 후 누군가 입속에 무언가를 넣었고 치아 사이에 끼어있는 실로 볼 때 천이었을 것이야. 자는 놀라고 말았죠. 팽판관에게 입속에 들어있던 천을 내밀자 팽판관은 그 천을 증거물로 표시하고 다시 천을 살펴봅니다. 천에 묻은 핏자국이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칼로 살해한 것이 아니지. 팽판관은 살인의 도구는 낫이라 지목하고 낫의 주인 자의 형 루가 범인임을 알아내죠. 자는 팽판관의 추리력과 의학 능력을 보고 그의 밑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의 아버지는 리난에 가는 것을 완강히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의 집산 사태로 부모님이 모두 죽게 됩니다. 형마저도 사형이 확정되는데 자는 형을 살리려 땅을 팔아 돈을 마련했지만 사기를 당하고 오해를 사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자는 병든 동생과 함께 리난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배를 타고 도주합니다. 리난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무일푼에 병든 동생, 쫓기는 신세인 자는 결국 사기꾼 점쟁이 슈와 통합하며 그간 배운 지식으로 의문사한 시체들의 사인을 찾아 범인을 알아낼 수 있다고 속이며 가짜 점쟁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슈가 미리 돈을 받고 가져온 시체 한 구, 우물에 빠져 죽은 아버지의 범인을 찾아 달라고 온 아들. 유족들은 범인을 못 알아내면 미리 가져간 돈 대신 목숨을 가져간다고 협박합니다. 슈의 무리한 계획으로 자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된 상황인데요. 그 순간 자는 시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시체의 배 부분의 구더기와 상처, 손톱의 형상, 그리고 위와 입속에 남아있지 않은 우물 찌꺼기. 자는 이 사람은 우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검은 입술과 꽉 쥔 손가락. 이건 수온으로 독살한 흔적입니다. 사인을 알아채지 못하게 칼로 난도질하고 우물에 넣었군요. 부러진 손톱을 보니 독약을 마신 뒤 칼로 상처를 입었을 때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죽기 직전 안간힘을 쓰다 손톱이 부러졌고 부러진 손톱 사이 흙은 정원의 흙과 같을 겁니다. 자가 범인을 찾아내고 사람들은 자를 점쟁이라고 확신하게 되죠. 하지만 자는 이런 가짜 점쟁이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자는 리난의 최고 수재들이 진학하는 학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황실에서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을 파헤치는 일까지 맡게 되는데요. 안토니오 가리도의 시체 읽는 남자는 세계 최초의 완성된 법의학 전문 서적으로 알려진 세원집록을 집필한 실제 인물 송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추리소설입니다. 자가 파헤치는 살인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또 그가 수 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리난에서 다시 법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